아파트 경비원 67세 윤성만. 대부분의 주민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유독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었다. 박연지. 그녀는 경비를 하대하고 무시하며 굴욕을 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엔 누구보다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만은 우연히 목격했다. 박연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차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을.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무겁게 흔들렸다. 과연 경비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한여름의 새벽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새벽 5시, 경비실의 낡은 선풍기는 덜컥거리며 힘겹게 돌아갔지만 좁은 공간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윤성만은 젖은 셔츠를 추스르고 모자를 눌러 쓴 뒤 밖으로 나섰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단지는 잠잠했다. 매미는 일찍부터 울어댔고 아스팔트 위엔 낮 동안의 열기가 남아있었다. 윤성만은 빗자루를 잡고 단지 입구를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시간만큼은 평온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해가 떠오르면 이 평온은 금세 깨져버릴 거라는 걸. 경비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다가오는 여인 박연지였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그녀의 얼굴은 늘 그렇듯 불만으로 가득했다. 차 좀 보세요. 주차선 삐뚤어진 거 안 보여요? 어제도 말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윤성만은 급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더 비수를 꽂았다. 에휴, 말은 잘하네. 근데 늘 똑같잖아. 관리비 내는 게 아깝네 진짜. 주민 몇이 힐끗 바라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윤성만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고 땀방울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윤성만은 젖은 전단지를 정리하다 또 그녀와 마주쳤다. 아니, 전단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비에 젖어서 다 엉망이잖아요. 관리비 받아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전단지를 끌어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녀는 혀를 차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마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는 모욕을 피할 수 없었다. 짐을 들고 서 있던 그의 옆에서 박연지는 코를 막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저씨, 냄새 좀 나네요. 세제라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더운 날씨에 주민들 힘들게 하시네. 말끝마다 독이 묻어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주민은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윤성만은 모자를 움켜쥔 채 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밤이 되어 경비실에 돌아왔을 때 좁은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다. 낡은 선풍기가 덜컥거리며 돌아갔지만 윤성만의 가슴속 분노와 서러움은 식지 않았다. 수첩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반복돼 있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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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펜을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귓가에는 낮에 들었던 박연지의 목소리들이 메아리쳤다. 경비 주제에 더럽다니까. 관리비만 축 내네. 여름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윤성만의 눈빛엔 분노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아침에는 뜨기도 전에 이미 이글거렸다.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솟구쳤고 윤성만의 경비복은 땀에 절어 눅눅하게 달라붙었다. 출근 차량들을 정리하던 그의 등 뒤로 또박또박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다. 아저씨, 이게 관리예요? 박연지였다. 아이스 커피를 흔들며 다가온 그녀는 차량이 조금 엉킨 걸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들이 줄줄이 막혀서 다 못 나가잖아요. 아저씨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은 어디 두고 다니는 거예요? 윤성만은 허둥지둥 손짓하며 차량을 유도했지만 이미 주민들의 시선이 꽂혔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피식 웃었다. 박연지는 팔을 벌리며 더 크게 소리쳤다. 여름이라 다들 예민한데 아저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더 힘들잖아요. 관리비 내는 게 아깝네 정말. 순간 옆에 있던 한 주민이 툭 내뱉었다. 그러게 좀 똑바로 하지 그래요.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저녁 퇴근 차량들이 단지로 들어섰다. 윤성만은 출입구에서 손짓을 하며 정리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고개를 들자 박연지의 남편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시원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이거 하나 드세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셔야죠. 윤성만은 멈칫하다가 두 손으로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게 다 아저씨 덕분이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박연지였다.
그녀는 남편이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걸 왜 줘요? 경비 아저씨는 자기 일하는 거잖아. 괜히 챙겨줄 필요 없어요.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이 더위에 밖에서 고생하시는데 고마운 마음 전하는 게 당연하지. 윤석만은 급히 몸을 낮췄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편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아저씨,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 홀로 앉은 윤석만은 손에 남은 차가운 캔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차갑게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어느 날 밤 윤석만은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순찰이었는데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의 낮은 음성과 여자의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윤석만은 발걸음을 멈췄다.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실내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이 턱 막혔다. 차 안의 여자, 분명 박연지였다. 그녀는 옆자리에 낯선 남자와 몸을 기울인 채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늘 자신에게는 독설만 퍼붓던 얼굴에 지금은 부드럽고 달콤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의 입술이 격렬히 맞닿았다. 윤석만의 손전등이 바닥에 턱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숨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을 스친 건 늘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던 남편의 얼굴이었다. 아저씨, 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미소와 시원한 커피 한 잔. 그 진심이 귀에 다시 맴돌았다. 윤석만의 가슴이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차 안에서는 여전히 키스가 이어지고 있었다. 웃음과 속삭임이 잔인하게도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윤석만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양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내가 본 걸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말해야 하나? 여름밤의 더위는 숨막히게 무거웠지만 그의 등골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손끝은 덜덜 떨렸고 눈빛엔 충격과 혼란이 번져 있었다. 윤석만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주차장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여전히 키스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 웃음과 속삭임이 한밤의 공기를 갈랐다. 그러다 불현듯 박연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은 아직 남자와 맞닿아 있었지만 그 시선은 완전히 윤석만에게 꽂혀 있었다. 박연지는 급히 몸을 떼며 남자의 어깨를 밀쳤다. 왜 그래? 남자가 당황한 듯 묻자 그녀는 창가 쪽을 가리며 얼굴을 감췄다. 윤석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서서 낡은 모자 아래에서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연지는 숨이 가빠졌다. 여름밤의 더위 때문이 아니라 들켜버린 공포가 목을 조였기 때문이었다. 차 문이 삐걱 열렸다. 박연지가 서둘러 내리더니 작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봤죠? 윤석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려 나왔다. 그러나 윤석만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침묵이 주차장에 가득 번졌다. 매미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그녀에겐 그 소리마저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박연지는 땀에 젖은 손으로 치마자락을 움켜쥐었다. 튼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안 돼, 이건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윤석만의 뒷모습은 무겁고 단단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그녀를 압박했다. 박연지는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파국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여름 아침, 태양은 이미 정수리에 걸려 있었다.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져 발밑에서 열기를 뿜어냈고 윤석만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박연지의 남편이었다.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시원한 음료를 건넸다. 이거 드세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계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윤석만은 잠시 머뭇거리다 두 손으로 음료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게 다 아저씨 덕분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는 윤석만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젯밤 본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진실을 모른 채 웃고 있는 그가 오히려 더 안쓰럽게 보였다.
그날 저녁 경비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이는 다름 아닌 박연지였다. 그녀의 눈가는 화장으로 가려도 지울 수 없는 불안으로 번들거렸다. 경비 아저씨. 윤성만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어제 일은 그냥 실수였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아저씨.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박연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끝을 비볐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게 되면 저희 정말 끝장이에요.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윤성만은 차갑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본 건 제가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금세 눈물이 고였다. 아저씨, 제발요. 저 사람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히 매달리듯 떨려나왔다. 윤성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연지는 경비실을 나서며 비틀거리듯 걸음을 옮겼다. 뜨거운 여름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더운 여름밤, 경비실의 선풍기는 덜컥거리며 힘겹게 돌아갔다. 윤성만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다. 펜 끝은 수차례 망설이다 멈춰 있었고 머릿속엔 박연지의 떨리는 목소리만 맴돌았다. 아저씨, 제발요,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다시 문이 열렸다. 박연지가 들어섰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화장마저 번져 있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렸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발, 저 사람만큼은 몰라야 해요. 윤성만은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인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경비 주제에 냄새 난다, 관리비만 축낸다. 그 모욕들 저는 다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남편분은 항상 저를 존중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인사는 늘 진심이었고 그분의 감사도 진심이었죠. 그런데 그분을 속이면서 저한테 침묵을 요구하십니까? 박연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잠깐의 실수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윤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실수라면 왜 제 눈앞에서 그렇게 똑똑히 보였을까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저씨, 그러면 저희 이혼해요. 남편은 절 버릴 거예요. 그럼 저는 끝이에요. 제발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바닥에 무릎이 닿자 흐느낌은 곧 절기로 번졌다. 한 번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윤성만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렇게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저도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박연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더니 끝내 대성통곡이 터져 나왔다. 안 돼, 제발 안 돼. 그 울음은 경비실을 뒤흔들었고 여름밤의 매미 소리마저 묻어버릴 만큼 요란했다. 윤성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끝내 강단을 지켰다. 박연지의 절규 앞에서도 정의와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폭염이 한창이던 여름 오후, 경비실은 더욱 뜨거웠다. 윤성만은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다.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단 한 줄. 말해야 한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나를 존중해준 그분까지 속이는 건 내 양심을 버리는 일이다. 그때 문이 열렸다. 박연지의 남편이 들어섰다. 이마에 땀이 맺힌 그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더운데 잘 지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윤성만은 입술을 굳게 다물다 마침내 무겁게 열었다. 부인께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눈빛은 크게 흔들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뭐라고요? 그때 경비실 문턱에 박연지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해? 지금 아저씨가 직접 봤다잖아. 뭐가 오해야? 박연지는 다급히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바닥에 무릎이 닿자 눈물이 터졌다. 그건 정말 실수였어. 친구였어. 그냥 옛날 친구.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그만.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실수?
친구?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게 실수라고? 박연지는 울부짖으며 그의 바지자락을 붙들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정말 잘못했어. 그냥 순간의 사고였어. 남편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손 떼.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박연지는 바닥에 쓰러지듯 무너져 대성통곡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이혼은 안 돼. 경비실 안은 울부짖음과 분노로 뒤엉켰다. 윤석만은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연민도, 그러나 흔들림은 없었다. 윤석만의 선택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묵 대신 진실을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무너져가는 가정의 마지막 결말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단지는 온통 한 가지 이야기로 술렁였다. 엘리베이터 안, 상가 앞 벤치, 놀이터. 사람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고 오가는 말이 있었다. 들었어? 박연지 씨 얘기. 에이, 뻔한 소문 아니야? 아니라니까. 경비 아저씨가 직접 봤대. 어휴, 남편은 불쌍해서 어떡하냐.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번졌다. 한때 잘난 척하며 주민들을 내려다보던 박연지는 이제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견디지 못했다. 결국 경비실로 달려와 문을 벌컥 열었다. 왜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나요? 모두가 나만 욕해. 이건 불공평하잖아. 윤석만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자 박연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저씨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남편이 날 버리겠다고 해. 이혼당한다고. 왜 굳이 그 말을 했냐고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고통곡으로 번졌다.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경비실 앞 복도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수군거림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박연지의 남편이 도착한 것이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윤석만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이 커져서. 윤석만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내가 워낙 격해져서. 그 말에 박연지가 절규했다. 안 돼, 이혼 안 돼. 그녀는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실수였어. 순간의 사고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남편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내 말은 안 믿어. 박연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엎드려 대성통곡했다. 안 돼,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녀의 울음은 경비실을 뒤흔들었고 여름밤 매미 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요란했다. 며칠 뒤 단지는 다시 술렁였다. 주민들의 대화는 하나같이 같은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결국 이혼했대. 집도 못 챙기고 빈손으로 나갔다더라. 잘난 척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아침 햇살 아래 이삿짐 트럭이 단지 앞에 멈춰 섰다. 박연지는 초라한 몰골로 짐을 나르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편 앞에 매달렸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한 번만 이번만 봐줘. 그러나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어림없어. 바람은 용서 못해. 다른 남자랑 그런 짓을 하고도 나랑 계속 살겠다고?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야. 박연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안 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울음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빈털터리로 단지를 떠났다. 며칠 후 저녁 경비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박연지의 전 남편이 들어섰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음료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만 하느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속고 있었을 겁니다. 윤석만은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남편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윤석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등을 떨었고 윤석만은 묵묵히 그의 등을 두드렸다. 여름밤 매미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경비실 안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윤석만은 결국 가장 높은 정의를 지켜낸 사람이었다.